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정선거 투쟁이 나라를 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좌경화되어 가면서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사람 자신들만 모르는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매스컴에서는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좌경화되어 가고 있다고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등하불명, 한국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면서도 그냥 체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런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한국이 몰락하고 있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이라서 그런 것인지, 그다지 긴장하는 것 같지 않고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해도 무관심하다. 심지어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한국의 사법기관이 한국을 몰락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특집 기사를 내기도 했다. 특집 기사 내용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부분은 지난 4.15 총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적 태도이다. 130여 건이나 되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당연히 180일 이내에 모든 소송 재판을 끝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1년 반이 넘도록 재판을 미루고 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대법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태도이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 상임위원이 처벌받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언론도 이러한 사실을 중대 범죄로 고발해야 한다.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분노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반응이 없다. 무관심하다. 아니,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라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조차 무감각한 것이다. 과연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건설회사에 근무 중인 남편이 영국 발령으로 가족과 같이 영국에 살다 귀국했다. 그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은 지금 새로 총선의 부정선거에 분노하면서 부정선거를 비난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거리의 시위자가 됐다. 그녀는 새로 부정선거 피켓을 자기 가방에 붙이고 다니다가 깜빡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아들한테 창피하다고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 부정선거에 대한 글을 열심히 쓰고 퍼나르고 있다고 한다. 같은 또래 40대 여성들이 이상하다라는 반응이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젊은 엄마들의 눈총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녀는 당당한 우파의 열혈 여성 투사가 되었다. 그러면 40대 초반에 그녀는 왜 그렇게 우파 전사가 되었는가? 그녀도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국내 문제를 잘 몰랐고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영국에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저질스러운 한국의 정치판과 온갖 거짓과 조작, 종북적 주사파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반성하고 깨우쳤다고 한다. 특히 영국에서 본 것은 영국의 지식인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시민들의 높은 지성과 강한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의식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바둑에서 지면은 서서 보라라는 말이 있다. 낮은 눈높이 같은 눈높이로 그 속에 함몰되어 있으면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그러나 바둑판을 서서 보게 되면은 자신의 판세와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마 그녀도 한국에서는 잘 몰랐다가 영국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보고는 위기의식을 크게 느낀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 한국에서 최고 학부까지 졸업하고 나름대로 지성인이 지식인이니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으스대는 사람들,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공산화돼 가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침묵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깊이 새기고 반성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 영국에서 영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
국내에 와서 실제 한국 실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가 놀란 것 중에 제일 어이없게 생각한 것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였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은 자영업자들인데 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각종 규제까지 하면서 오히려 경제적 타격이 전혀 없는 공무원, 직장인, 기초수급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느냐고 반문한다. 영국은 셧다운을 3번이나 했는데 3번 다 자영업자들에게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80%를 나라에서 보상해 주었다고 한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그는 반문한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선거를 위해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매표행위로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를 기획한 인간들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짜 돈을 받고 주권을 팔아먹는 영혼 없는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럽에서 바라본 한국은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좌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말에 관심이 없고 무시하고 있다. 나라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정신 차려야 공산화가 안 될 것이다. 아직도 맹목적으로 주사파 운동권,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정신줄 놓고 있는 대기문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권고하고 싶다. 북조선에 가서 김정은 동지와 김여정 동지를 찬양하면서 북한 장마당 체험하고 한 달만 살아보고 오라고. 이상은 한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 유럽의 한 여기자가 한국 친구에게 보내온 글 내용입니다. 전체 글의 중심 내용을 그대로 하고 일부 방송 부적격 단어들과 표현상의 강도를 약간 순화시킨 점, 또한 아울러 해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중 일부의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추가 첨작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등하불명, 등잔불 밑이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등잔불 시대가 아닙니다. 전력 사정이 좋아서 밤도 대낮같이 밝은 세상입니다. 해외 언론에서까지 걱정하고 있는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한국 국민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가장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정선거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이 부정선거의 중대한 사실을 외면한다면 국힘당의 미래는 암담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4개월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정선거에 눈 감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번에도 모든 부정선거 그대로 모른 척 할 테니까 안심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부정선거를 하든 투표 조작을 하든 개표 조작을 하든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 국힘당 당 내에서 누구라도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자가 있다면 악성 종양덩어리, 암적인 존재라고 강력하게 처벌을 할 것이니까 아무 걱정 말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누구라고 꼭 집어지목하지 않아도 그 자가 누구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간악한 첩자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 자를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독재자 스탈린이 한 명언 중에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중앙선관위가 한다. 투표하는 국민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지만 개표하는 중앙선관위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공식으로 성립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1야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도 결과는 투표권자의 표심이 아니라 개표자가 결정을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프랭크 남수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부정선거 척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내년 3월 대선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저의 기도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또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